자들 학생들 다들 들어왔나요? 이제 12시가 돼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강사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보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영남대 한류 쫓아온 중국 유학생 꿈을 이루다 이런 기사가 있죠. 언제냐 보니까 경향신문에 2011년도 4월 달이다. 벌써 한 10년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왕팅시 했었잖아요. 그래서 CJ 인턴십 거쳐 9월부터 CGV 중국 상해 본사 정규직 근무했는데 그래서 오늘 강사분이 그러니까 왕정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예요. 학부 때부터 언론정보학과에 바로 이제 입학을 했죠.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영남대로 왔고 영남대에서 언론정보학과 마치고 네, 석사를 또 언론정보학과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 내한테 석사 첫 번째 그러니까 학생이었어요. 첫 번째 석사 졸업생이 이제 왕정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CJ 엔터테인먼트 정규직으로 이제 갔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중국 학생이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든가 중국어 뭐 그러니까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 정도로 한국말을 아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상당히 그때 이제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목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왕정의 이제 그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는 뭐냐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연구실에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들의 막 CD들이 막 오고 막 이랬었어요. 박스 체기로 와가지고 기억이 나요. 박스들 막 와가지고 그거 CD들을 중국에다가 다시 보내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또 이제 그리고 CGV에 있다가는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나서는 어디냐 JYP에 갔었죠, 그쵸? JYP에 가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런 걸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었어. 이건 뭔지 어, 보이나요, 여러분들? 예, 예. 이게 누구냐면 미스 A 그러니까 사인 CD. 그래서 내 연구실에 와서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미스 A의 팬인 줄 알아. 그래서 안에 내용은 CD는 벌써 내가 미스 A 좋아하는 조카들 줬고 그러니까 이거 사인 CD는만 내가 이제 일단은 왕정이 줬으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진짜 지금 뭐냐 탑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또 엔터테인먼트의 왕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에도 가면 왕정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몇 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중국 그 대항마 그렇죠? 내가 그 발음하기는 이게 이키야 아닌데 IG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이름은 팅왕, 그래 한국 이름은 왕정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링크드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가면 이제 경력들하고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또 왕정을 모시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합시다. 박수! 네,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내 거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사 선배 왕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박항훈 교수님이 요청으로 강의 하게 됐는데 되게 영광스럽고 저도 경남대 출신으로서 또 조금 좋은 그 강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좀 준비하긴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핫한 OTT 플랫폼가 되게 이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OTT
플랫폼하고 한국 드라마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자리가 마련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기준 있는 자료가 정리해서 공유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방금도 교수님이 소개하는 대로 제가 영남대에서 언론정보학과 학사하고 석사 졸업한 후에 CJ CGV 상해 중국 본사 마케팅에 담당 진행했고요. 주로 뭐 멘토 쪽의 행사들이나 시사회나 뭐 여러 가지 뭐 회원 제도 이런 거는 많이 정리했고 또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JYP 피처스라는 회사에서 다니면서 기획 PD 역할로 근무했고요. 주로 뭐 웹드라마든지 영화나 드라마 쪽에는 기획하는 부분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서 18년도까지 2년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제자사에서 중구 사업팀에 근무했고요. 주로 중국에 관련하는 라이선스 판매든지 그리고 드라마 공동 제작 뭐 이런 부분에서 맡아서 진행했고 그리고 좀 한달령의 영향으로서 2018년에 아예 중구 사업팀이 접어서요. 그래서 CJ E&M 가서 롱스타일 팀이 주로 게리뷰티라는 프로그램 방송 마케팅, 뭐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 마케팅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OTT 플랫폼 아이치에서는 드라마 PD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OTT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거 OTT 플랫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OTT가 어떤 건지,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OTT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한국 국내의 OTT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정리해보고, 그럼 OTT의 주로 콘텐츠인 드라마의 경우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지금 제작되고 있는지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OT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OTT가 원래 over the top이라는 영어가 줄임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뭐 휴대폰든지 뭐 이렇게 아이패드든지 이런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과 보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MBC나 SBS나 이런 데는 콘텐츠가 제작하고 플랫폼 통해서 사람 보게 되는데 이런 플랫폼도 뭐 지상파든지 케이블든지 뭐 위성망든지 인터넷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청자가 보게 되는 데에서는 디바이스는 뭐 TV든지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거는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서도 뭐 케이블이나 TV가 자주 보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 통해서 동영상 보고 있는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다들 아마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적으로 보시면 방금 얘기하는 듯이 TV나 케이블 이런 거는 다 이런 뭐 U+나 뭐 KT나 이런 통신사나 위성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OTT의 경우는 콘텐츠가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는 형식이고 그래서 OTT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TT의 사업자 종류에서 봤을 때도 뭐 국내나 TV나 웨이브 이런 사업자가 있고 글로벌에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이런 업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종류에서 봤을 때는 유튜브의 경우에서는 주로 광고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서 봤을 때 항상 광고 띄잖아요. 그 광고 띄면서 그런 수익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서는 월정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한 달에서 얼마나 내는지 이 플랫폼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고도형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SVOD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에서는 그냥 뭐 웹툰이나 이런 거 시청했을 때 그 당 뭐 한 작품별로 지불하는 거는 그 또 다른 형식으로 이런 페이지 페이형의 VOD로 이렇게 구분할 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OTT의 그 해외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대부터는 되게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되게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2007년도에 넷플릭스, 2008년도에 후루 이런 플랫폼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보통 유선 방송의 경우 되게 비쌌거든요. 한 가족당 뭐 몇십 달러? 뭐 이렇게 뭐 결제해야 하는데, 그런데 넷플릭스는 되게 저렴하게 스트리밍 가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리는 상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넷플릭스의 경우는 제일 많이 가입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진출하는 나라에 봤을 때는 아마존가 제일 많이 진출한 나라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애플 TV 플러스 이런 새로운 그 OTT 플랫폼도 이 시장에서 다시 진출해서 자기의 콘텐츠가 지금 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OTT 서비스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넷플릭스, 아마존. 해외에서는 다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제일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입자 수에 봤을 때도 뭐 규모 등 이런 거 봤을 때도 다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위주로 좀 옮기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그 중소형 사업자들이 이렇게 OTT 시장에서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자본력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좀 양도 그렇고 품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좀 많은 제작비 투자해야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서 플랫폼 통해서 시청해야 이렇게 뭐 유료로 하든지 이렇게 더 수익 그 가입자가 늘릴 수 있고 유치 가능한 환경이다 보니까 좀 중소형의 사업자가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얘기하는 듯이 이렇게 신규의 이 시장에서 진입하는 사업자가 주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는 주로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어벤져스 이렇게 키 콘텐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청이 유도하는 걸로 지금 다 여러 나라에서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분기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가입자가 거의 한 2천만 명 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TV의 경우는 상대적으로가 우리 보통 다 아이패드 가지고 있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디바이스 중심으로 애플 TV 앱 깔아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허리우드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사든지 뭐 제휴하든지 더 많은 콘텐츠 수급해야 더 많은 가입자가 유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HBO 맥스의 경우에서는 이 중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왕좌의 게임, 뭐 이런 해리포터 이런 키 콘텐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사의 경우에서는 뭐 깨서 제작해야 더 키 콘텐츠가 화보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그 콘텐츠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더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업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뛰어들어와야 하는지가 보면 지금 글로벌 OTT 시장에서는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연히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런 시장가 커지고 있는 거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는 광고 OTT 서비스의 경우에서는 좀 줄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광고가 보기 싫어요. 아예 돈 내서 콘텐츠 바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페이 OTT 서비스에 조금 시장이 더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유료로 OTT 서비스의 전체 시장의 점유율 거의 한 60%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개개인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뭐 영상이나 영화 보는 거 아니고 개개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보든지 뭐 아이패드 통해서 보든지 다 개인적으로의 디바이스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의 잠재력이 더 어마어마하는 거죠. 더 접근성이 더 강하고 이런 추세기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021년에서는 거의 2022년부터 뭐 올해 예상까지는 거의 매년마다 연평균 22.6%의 시장 성장률가 되게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 인구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인터넷 소독이나 뭐 인터넷가 안전성이나 뭐 이렇게 5G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OTT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돼 있는 예측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보고 나서는 되게 아시아가 많이 두 번째 공략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이미 뭐 후루나 이러고 넷플릭스가 이미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OTT 구독자가 이미 보는 사람 다 보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도 점차 좀 느리게 가입자 수가 조금 뭐 되게 안전화되지만 뭐 올라가는 뭐 성장 이런 거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으로는 뭐 넷플릭스에 봤을 때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자가 훨씬 더 빨리 성장되고 빨리 가입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구가 아시아 지역의 시청자들이도 화폭해야 한다 이런 전략들이 많은 OTT 플랫폼들이 다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들도 아는 거죠. 원래는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 없는데 왜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도 제작하거나 보게 되게끔 이렇게 전략이 세워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더 보면 당연히 아시아에도 미국 비롯한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되게 인구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계상에서도 되게 제일 큰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는 보급률도 엄청 크게 성장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인터넷 사용 보급률도 아시아는 40% 넘기 때문에 그냥 OTT 플랫폼 입장에서도 뭐 기본적인 인프라 뭐 다 보유하고 이런 서비스 제공해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그 확신이 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적으로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료 구독자도 뭐 원래 1.7억 명인데 뭐 올해가 한 3.6억 명 정도 성장될 수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도 OTT 플랫폼과 공략하고 싶은 되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024년 한 60조, 한 500억 달러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전에 얘기한 아마존든지 뭐 후루든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이런 업체들이도 아시아 시장에서 진출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주로 사용하는 그 플랫폼 보시면 유튜브가 뭐 어제든 계속 좀 1위의 자리가 잡고 있고 그 뒤에서는 뭐 아이치, 텐센트, 뭐 유쿠 이런 그 바이트 댄스는 그 틱톡거든요. 틱톡의 모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쇼폼 뭐 이런 것만 스냅 영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드라마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아이치나 텐센트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가 중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가 많아서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크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아마 다들 좀 성숙해서 잘 모르는 플랫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는 특히 동남아 쪽에는 조금 많이 성장되고 있는 세 가지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서는 동남아의 후 이런 플랫폼이는 그 쿠팡에서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동남아에서 어떤 전략이 세워서 시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한국 국내에서도 OTT 플랫폼 뭐 가지자 뭐 이렇게 진출하자 이런 유심히가 바로 볼 수 있는 사례로 될 수 있는 거고요. 뷰의 경우에서는 거의 한국 드라마가 엄청 방송 라이선스가 많이 구매해서 주로 한국 콘텐츠가 동남아에서 많이 밀고 있는 플랫폼으로 보면 됐고, 모 회사는 홍콩에 있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아이플릭스도 동남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 중국의 텐센트 회사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이직해서 또 동남아 시장에서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중국에 지금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플랫폼이거든요. 첫 번째는 iQIYI, 두 번째는 텐센트, 세 번째는 유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랫폼 봤을 때는 iQIYI는 2010년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 OTT 플랫폼이고 그런데 텐센트의 경우에서도 거의 그 모 회사가 텐센트가 게임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본이 엄청 크고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IP나 라이선스 구매해서 재제작하거나 뭐 이렇게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거는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개 플랫폼 중에서는 그 요쿠는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좀 하지만 뭐 아리바바이라는 큰 회사가 그 모 회사이다 보니까 또 자본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치고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는 지금 유료 구독자가 주로 중국에 있는 거고요. 중국에 봤을 때는 지금 iQIYI가 1억 명이 넘어오는 상황이고 텐센트는 한 9천 얼마 정도 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유쿠나 이 세 개 플랫폼도 중국뿐만 아니고 해외 진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iQIYI의 경우에서는 2016년부터 대만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하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뭐 태국, 뭐 싱가폴, 뭐 동남아 여러 가지 다 지사가 있고 되게 현지 콘텐츠도 제작하면서 또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티비도 특히 뭐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도 인지도가 많거든요. 텐센트는 해외에서 이름 위티비라고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뭐 글로벌나 뭐 아시아가 보여줬으니까 그럼 한국의 OTT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방금 얘기하는 듯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OTT 사용하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TV보다 뭐 휴대폰 쓰거나 뭐 노트북 쓰거나 이런 디바이스 통해서 콘텐츠가 시청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점차 크게 성장되고 있는 거고 연평균 거의 26.3%의 성장과 이렇게 급하게 성장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국내 OTT 시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방송사가 있고 콘텐츠 주로 만들고 플랫폼 했을 때는 JTBC하고 CJ ENM은 티빙가 만들어서 도립법인이 합자법인이 이렇게 도립해서 주로 OTT 플랫폼이 정식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오소수 TV나 이런 거는 아예 방송 3사, KBS, SBS, MBC는 웨이브이라는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자사의 콘텐츠가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OTT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 국내 OTT 외 해외 OTT도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든지 이렇게 이미 들어오는 거고 유튜브는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원래 작년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올해 5월 달에 진출하는 소문이 되게 많아서 또 한국에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아직 시간이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한국 시장에서 진출하겠다는 소문도 많아고 뭐 이렇게 오리지널 드라마도 뭐 강다니엘가 섭외해서 너와 나의 경찰학교 이런 오리지널도 제작할 예정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과 진출하는 해외 OTT 업체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미 한국 시장에 있는 OTT에 봤을 때는 지금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이미 1,000만 명이 넘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의 1인자 OTT 플랫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웨이브, 그리고 티빙, 뭐 유플러스 모바일 TV, 시즌, 그리고 왓챠 이렇게가 순서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넷플릭스 빼고 제외해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iOS 사용자 봤을 때는 웨이브가 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티빙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OTT가 방금 얘기한 듯이 주로 웨이브, 시즌, 티빙, 왓챠 이런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봤을 때는 항상 투자 계획이 얼마나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는 이유도 이 플랫폼 키우기 위해서 이런 투자기 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야 이 플랫폼 더 잘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이나 이런 자세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브도 오리지널 콘텐츠가 시작했고 뭐 시즌이나 티빙이나 여러 가지 다 뭐 드라마든지 예능든지 다 자체에 이 플랫폼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늦게 시작하는 거는 쿠팡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쿠팡의 경우에서는 또 원래 뭐 회사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든지 이렇게 제자 사안이나 뭐 이렇게 방송사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련하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용료도 되게 낮고 이렇게 쿠팡의 사용자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쿠팡 앱하고 연동해서 뭐 무료로 이렇게 콘텐츠 볼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유도해서 뭐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식이 지금 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자체 제작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방금 얘기하는 인수하는 동남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공격적으로 콘텐츠가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의 경우에서는 보여줘야 하는 거 많아야 더
가입자가 생기고 더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해서 뭔가가 만들어야 하는 아니면 어떤 거 콘텐츠 좋은 콘텐츠 채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콘텐츠 투자의 계획이나 투자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OTT가 사용하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뭐 20대나 30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남자 여자의 뭐 구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냥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 방식에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다 OTT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 통해서 많이 시청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10대, 20대 이런 그 좀 젊은 사람들이 다 앱 깔아서 앱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특히 뭐 이렇게 젊은이들도 뭐 SNS 통해서 뭐 아니면 그냥 채팅을 통해서 링크가 보내면 링크 통해서 보는 것도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용자의 특성이 봤을 때는 뭐 어떤 콘텐츠 보게 되는지가 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이런 OTT 플랫폼 이용했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화 드라마 아니면 예능 이런 거는 제일 많이 보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OTT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제작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드라마, 영화, 예능 이 세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하는데 드라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드라마에 관련해서 잠깐 소개드리는 시간이 시작할게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거의 제작이 좀 많이 차이가 시기별로 다 변화가 있거든요. 그냥 원래 한 2000년대 했을 때는 그냥 방송사가 100%의 제작비가 주고 그럼 이 제작사가 이 비용이 받아서 드라마가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변해서는 거의 방송사가 100%가 지원하지 않고 한 70%에서 90%가 이렇게 주고 나머지 10%에서 30%는 제작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봤을 때는 그 겨울 연가가 되게 대박 나는 드라마잖아요. 제작비에 비해서 광고 편성 비용도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해외 판권은 특히 더 예를 들면 일본든지 아니면 중국든지 아니면 동남아든지 이렇게 방송 판권이 판매하면서 더 많이 수익가 창출하는 사례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도 뭐 제자의 비용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구조들이 많이 변화가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출연료, 자가료, 이렇게 뭐 스텝 인건비, 뭐 장소 대여, 뭐 미술, 뭐 이렇게 뭐 세트장, 뭐 임대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 그런 인센티브는 이것도 뭐 방송 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수위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TV 방송 그 채널에서 방송하게 되면 그런 방송료가 있는 거예요. 편성비 이런 거는 회수 가능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찬 PPL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해외가 판매했을 때 이렇게 라이선스나 판권이나 뭐 OST는 이런 수익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별도로 예를 들면 이 드라마 안내 캐릭터가 이용해서 뭔가가 더 뭐 스피노프 만드든지 아니면 뭐 출판하든지 DVD 하든지 이런 사업이 그 부가 사업하면서 수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DMB나 MT 뭐 IPTV나 뭐 VOD 이런 유료가 서비스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당연히 이런 비용도 수익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봤을 때는 뭐 드라마 제작했을 때는 원래 뭐
1950년대까지는 거의 방송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뭐 2000년 들어와서는 뭐 방송사뿐만 아니고 이렇게 제자사도 적극적으로 추가해서 여러 가지 역할과 하면서 해외 판매 수익도 창출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면에서 조금 발전했고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서는 현재까지도 제자사뿐만 아니고 매니지먼트사든지 뭐 이렇게 뭐 광고든지 조금 더 많은 수익 모델과 창출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배우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고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이 작품이 좋게 보고 그럼 저는 출연 플러스 뭐 투자하면서 나중에 수익 창출했을 때 어떤 비율의 쉐어가 받으면서 이렇게 그 방시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작권뿐만 아니고 그냥 저작권 중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일본 드라마인데 그냥 한국 드라마인데 뭐 시그널 이 시그널과 나중에 일본에서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해서 그거도 별도의 수익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도 제작해서 방송하고 뭐 이렇게도 수익 쉐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도 지금 보완되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거의 다 뭐 웹소설, 뭐 웹툰,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되게 한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냥 뭐 드라마가 했는데 이 드라마도 웹소설 다시 런칭할 수 있고 웹툰도 다시 제작해서 뭐 재소비나 뭐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콘텐츠가 한 IP로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도 요즘에 뭐 콘텐츠 보시면 뭐 오리지널 뭐 작가가 막 써서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되게 많지 않거든요. 뭐 최근에서 뭐 나빌레라든지 뭐 이태원 클라스든지 여러 가지 다 웹툰 기반으로 IP가 가지고 다시 리메이크해서 드라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2000년대가 넘어와서 그 한류가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별내선 그대든지 태양의 후예든지 되게 중국에서도 많이 방송 라이센스가 구매해서 거의 한국랑 동시 방영하는 방향으로 중국 내에서 방송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한국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도 영향이 엄청 크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내에 OTT 플랫폼도 크게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OTT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되게 선호하는 콘텐츠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인도네시아든지 뭐 이렇게 뭐 태국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개 나라가 되게 이런 한국 드라마가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또 아직까지도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동남아에서의 방송 라이센스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뭐 드라마 한 편을 제작했을 때 뭐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제작비가 100이 되면 방송사 예를 들면 뭐 SBS나 MBC나 뭐 JTBC나 이렇게 뭐 편성 매출과 이렇게 편성 방영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60에서 70%의 수익가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안 될 수도 있어요. 5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PPL나 OST나 이런 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나머지 판권 판매는 그냥 한국 외에 예를 들면 동남아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드라마를 방송하게 되면 그럼 이거 방송 라이선스의 비용과 한 10%에서 3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방송사에 방송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가 내가 사겠다 이렇게 내 그 넷플릭스의 플랫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0에서 60배 정도의 그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외주 제작하는 수수료가 주는 거니까 한 10%, 20%가 안전하는 수익이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요즘에도 뭐 10%에서 20%는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제작하더라도 뭐 다른 거 부가 사업이든지 조금 더 추가해서 수익이 창출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방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OTT의 입장에서는 투자기 계속 지속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에도 되게 크게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뭐 콘텐츠 만드는 비용과 늘어나는 그런 방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